습기를 없애는 게 그런 냉각 코일, 찬 코일이 아니라 흡수. 여기 여러분들 그 과자 봉지에 들어가 있는 실리카 거기 보면 데시칸트라고 써 있어요. 흡착, 물리적인 응결이 아니라 화학적인 흡수적인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데시칸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데시칸트가 필요한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좀 필요하다. 아까 얘기했죠? 그 설계사무소에서 현열비 RSHF가 0.8로 떨어지네요. 데시칸트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뭔 얘기야? 현장에서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디테일한 거 검토하려면 앞으로 이런 용어 찾아주시고 저도 좀 도와주셔라. 이미 여기 다 아시죠? 제가 네. 어떤 상태인지 아시죠? 제가 유효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곧 에코이먼의 폐기 처분되기 때문에 요즘 시장이 우리나라가 점점 아열대가 되고 있잖아요. 제가 제 영업 홍보한 건데, 복사냉 난방을 하려면은 반드시 제습 환기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그동안 얘기해왔어요. 그러다가 요즘 어떻게 되냐면 습기만 따로 해주면 안 돼요. 하도 습하니까. 그래서 네, 습기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우리한테 제습 환기 시스템이 있고, 그거 하다 보니까 제가 데시컨트도 어차피 다루게 되니까 네,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냉난방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에어컨도 가능하고 한데, 아까 앞에서 했죠? 쾌적하고요, 에너지 절약할 수 있고요. 그러면 싸게 하려면 에어컨 가시는데, 복사냉 난방은 어때요? 주객이 전도돼도 영업이 더 원활합니다. 왜냐하면 복사냉 난방을 하면 쾌적하고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여러분 설득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일단 습도 해결하잖아요. 습도 해결해서 뽀송뽀송합니다. 그러니까는 복사로 해도 별로 안 생깁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해줘요. 복사냉 난방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별로 생길 것 같은데요? 그 질문을 먼저 해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습도를 다 해결해주고 난 다음에 이걸 우선, 우리나라는요 온도보다도 제습만 해줘도 살만해요. 그러면 다들 끄떡끄떡해요. 여러분도 동의하죠? 여름철에 습하지만 않아도 지낼만 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에어컨 제습만 하고 산다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뭐 습도만 떨어져도 살만하죠. 살만하다가 그런 나머지 현열도가 조금 남는데 살짝 조그만 에어컨 쓰시든가, 아니면 복사해 놓은 거는 아주 쾌적한데, 조용하고 쾌적한, 이게 이제 설득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사무소에 이런 건 너무 어려운 얘기. 노점 언더 같죠? 이건 오늘 얘기도 안 할 거예요. 이건 너무 어려운 얘기고, 이게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이슈화가 됐어요. 이슈화가 됐는데, 이거는 제가 여기에 이 PT 자료는 없기 때문에 요거는 상식적인 면 이런 것들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 노점 온도 제어가 어떻게 보면 복사냉 난방 시스템에 좀 중요한, 매우 중요한데, 포인트지 않습니까? 네,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은 거기까지는 얘기를 못합니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의료시설들은 그동안 이래왔었는데, 뭔 얘기냐면요, 의료시설은 독립적으로 공기가 따로따로 돼 있어야 되죠. 예전에 우리나라가 경험이 없을 때 삼성 의료원에서 메르스를 막 터트려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왜 문제가 됐냐면요, 격리 안 했냐? 격리했습니다. 삼성 의료원 매뉴얼에서 딱 격리했어요. 그래서 여기 메르스 환자, 여기는 비메르스 환자, 딱 격리 잘했어요. 그래서 해가지고 다 퇴원시켰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공조기가 리턴을 받아서 섞어서 다시 같이 뿌려줬어요. 분명히 격리해가지고 했는데 그냥 그걸 공기를 섞어 마시게 하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사람들이 나와서 딱 퍼뜨려버린 거예요. 삼성 의료원 문제 근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에너지 절약하려고. 에너지가 따로따로 하니까 공사비를 절약해요. 섞었으니까. 섞어 쓰지 말자. 그러려면 아까 했죠, 외기만 전용으로 처리하는 것과 실내 부하 처리하는 거 나누자. 이거 병원 하고 싶어요. 지금 아직 우리나라에서 병원은 아까 자생한 병원 못 해봤는데 돈 때문에 안 해요. 아직 우리나라는 완전 영리도 아니고 그래서 좀 그런 한계가 있지만 병원에 너무 적절한 시스템. 업무실에는 당연히 이렇게 이거 똑같이 외기는 따로 하고, 저속 취환내지는 이제 저속 취환내는 게 어느 옆에서 가장 작은 풍량으로 스물스물 하고, 복사냉 난방 좋다. 패시브하우스, 아까 저에너지 주택은 지하수만으로 냉방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하면, 그리고 뭐 듀얼 히트펌프 적용되어 있으면 그냥 낮은 온수 가지고 태양열 온수 만들면 몇 도 나오냐면 한 40도 나와요. 그럼 그거 가지고 난방 못해요. 그냥 온수만 쓰거든요. 근데 그거 돌려주라 했죠. 우리 난방하겠다. 폭을 넓혀주겠다.
복사된 난방 좋습니다. 자, 근데 복사된 난방의 시스템의 특징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동안의 대부분의 건물은요, 팬 코일이 전 건물에 퍼져 있으면 중앙에서 커다란 펌프가 돌면서 밸런스 잘 맞춰야 돼, 온도에 따라서 이거 온오프 잘 해야 돼 해주죠. 쉽지 않죠. 나 이거 해도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요거 하나 돌아도 얘 돌아야죠. 큰 펌프 돌아야 됩니다. 물론 인버터 달아가지고 한다고 하지만요, 현장에 가서요 이 각종 운전하고 너무 멈추고 이것들에 따라서 이 큰 펌프가 인버터 운전을 한다? 쉽지 않아요. 헌팅합니다. 그래서 설계사는 열심히 인버터를 달아가지고 운전을 해요. 아니 설계를 해요. 시공합니다. 어떻게 돌립니까? 적정점 헤르츠 찾아가지고요 정속 운전합니다. 왜? 이거 따라다니까 펌프가 막 뽕뽕뽕뽕 막 이렇게 헌팅을 치니까 운전 못해요. 왜? 일반적인 이론으로 인버터 펌프는 제일 먼 쪽에 마찰선이 많이 걸리는 쪽에 DP점을 잡아서 이렇게 한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돌려보니까 꼭 거기가 아니라, 우리가 삼양이 참가해서 하이드셀을 개발했죠. 네, 그거 잘 돌리면 좋겠는데, 그거 돌리면요 가장 좋은 기능 중에 하나, 제가 보면 같이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인버터 펌프를 썼을 때 이 배관 계통에서 DP점을 어딘가든지 찾을 수 있다. 그동안은 의뢰이 마찰선수를 제일 많이 걸리는 끝에 따라 달아세요,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궁여지책으로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여기도 달고 여기도 달고 여기도 달고 여기다 해서 이걸 비교해 가지고 어째 이 인버터 움직이면 될까라고 보정하지만 그것도 사실 잘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 정확히 어디가 문제냐, 가장 차절점이 어디냐를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딱 달아주면 응답성이 좋아요. 그걸 찾을 수 있다. 하이드사렉이 그걸 찾을. 근데 하이드사렉이 모태가 된 프로그램 있죠. 그건 아예 딱 찍어줘요. 우리끼리 그거 얘기할 수 없잖아. 그건 딱 찾아줘요. 근데 하이드사렉은 들여다보고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해줘도 DP점이 어딘지만 찾아줬는데, 그러다 보면 그게 안 되니까 인버터 펌프가 무용지물이다. 커다란 펌프가 기동 정지 이룰 수는 없으니까 제대로 안 된다. 근데 우리 복사의 난방은 복잡해졌어요. 자, 열원이 펌프가 따로 오고요, 2차 측 부하측 펌프가 따로 옵니다. 1차 측 이걸 프라이머리 펌프라고 해요. 1차 측 조금 유식한 프라이머리 펌프 메인입니다. 2차 측 인간물의 세컨더리 펌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쓸 수 있다. 얘는 짧은 구간 열원의 델타 T에 의해서만 돌고요, 이거는 부하 측에서, 이런 부하 측이죠. 만약에 부하 측에서 필요할 때만 넣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열원이 하나가 아니에요. 지월도 쓰고요, 네온수비도 쓰고요, 뭐도 쓰고요, 뭐 쓰라고 그래요. 기계식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펌프가 몇 개냐면 여러 개예요. 그럴 때마다 펌프가 기동되고 저건 정지되고 막 이렇게 돼요. 여기도 부하가 될 때마다 기동되고 정지되고 막 이러거든요. 설령 부하측 안 달았다 이거예요. 1차 측에서도 막 여러분들의 펌프가 기동 정지가 되면요, 이게 안에 압이 진공이 됐다가 과압이 됐다.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에어가 풀풀 생겨요. 햄버림도 생겨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계통 내에서 충분히 에어 처리를 하고 1차측 펌프와 2차측 펌프를 쓰는 게 에너지가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내가 예상하는 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복사의 나무는 1차측 펌프와 2차측 펌프를 분리하는 시스템을 씁니다. 이런 전체적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문제도 있지만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는 문제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칼리피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인접한 더블 T는 이거 얘가 제가 이제 국내에서 얘기하고 나니까 다들 저 미친놈 치고 했어요. 이걸 왜 이렇게 해? 보통 배관은 서플라이에서 땄다가 리턴으로 돌아와야지 왜 한 배관에서 따? 자, 적어도 우리 삼양 시스템은 이거는 얘기해 주셔야 이거죠. 1차측 펌프와 2차측 펌프를 해서 인접한 더블 T입니다. 최대 4D예요. 4D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얘가 돌지 않으면 펌프가 이렇게 이 계통에서 돌기 때문에 쑥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부하측에서 물이 필요해요. 그럼 얘가 싹 빨면 얘와 얘가 인접해서 마찰 손실이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적은 동력, 이 펌프는 여기에 마찰 손실만 가능합니다. 요 계통만. 그러니까 얘는 작은 펌프로 작은 유량이죠. 쏙 빨려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와요.
물론 이로 지나가는 물도 있겠죠. 많은 물이.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물만 쏙 가스 나오고 그런 것들 쭉 가면 2차 축 펌프가 분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얘가 기동정지 되는 것과 얘가 기동정지 되는 것이 따로 놀게 하자. 그래서 인접한 WT를 쓰는데 이렇게 배관 설계하면 다들 미쳤다고 그러죠. 근데 에코에너다임이 지금 복사해 난방하는 곳에는 종종 이 시스템이 나오고 있고요. 인천공항에 이거 썼어요. 그러면은 환수는 아예 안 받는 거예요? 얘가 열교환해서 일로 가는 거죠. 가다 보면 이게 환수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어요. 칼리피 책을 보면 인접한 WT를 어떻게 쓰냐? 직렬 방식과 병렬 방식이 나뉘어 있어요. 그거는 한번 보세요. 이거 서플라이 갔다가 리턴 가면 여기에 다음 존이 있으면 이거 한 번 더 대표적인 게 일로 들어오네. 그죠? 이런 그 시스템의 디테일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해결하냐? 병렬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것을 디테일하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1차 축펌프와 2차 축펌프가 이렇게 되어야지만 기동정지에 따라서 싸우지 않는다. 유체의 분리가 이루어진다. 여기만 필요할 때 쑥 지나갈 땐 지나가고 필요할 때만 유체의 분리가 이루어지는데요. 상세한 건 그렇게 얘기하지 지금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3A 미싱 밸브. 그동안 3A 밸브를 공조해서 쓸 때는 어떻게 썼냐? 디버팅으로 썼어요. 어떻게 되냐? 이 기호가 중요합니다. AB. AB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100이에요. 100이면 부하 측이 열을 필요로 하면 유량을 필요로 하면 대부분 100% 보내다가 부하 측이 맞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탑 유량 개념이에요. 많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유량을 보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량이 100이면 B가 가는 것만큼 여기는 AB에서 B를 빼는 값.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합친 게 여기 유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유량제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2A 밸브 플러스 차 혹은 3A 밸브로 제어하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냉동기도 이렇게 제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믹싱 밸브 타입입니다. 기호가 바뀌었어요. AB가 이로 갔어요. 뭐냐? 1차 측 열어내서 온 것과 2턴에서 돌아온 걸 섞어서 쓴다는 얘기예요. 왜? 여기는 펌프가 하나 가지고 다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펌프가 생략이 됐어요. 또 펌프에 펌프가 있고 2차 측에 펌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원리가 물이 갑니다. 처음에 필요할 때는 다 돌아요. 이렇게 여기도 돌아줘요, 여기 돌아줘요. 우리 가다가 부하측이 맞아요. 그럼 물을 잠그는 게 아니라 여기 유량을 줄였죠. 여기 유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펌프가 여기 있으니까 그 물량이 돌면서 여기 AB가 되도록 여기를 닫고 리턴을 받아서 돌려요. 그럼 여기는 항상 유량이 같아요. 뭐가 달라져요? 온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수온제어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면 빨리 공부하고 다시. 그래서 우리는 3A 디버팅이 아니라 3A 미싱 밸브를 통해서 유량 제어에서 수온 제어를 한다. 이것도 왜 그런지 다시 묶어서 얘기합니다. 칼리피 자료에 보면 인접한 WT와 3A 미싱 밸브와 1차 축과 2차 축 펌프를 분리한 이런 시스템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그네들의 공조에는 전형적인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에 전형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네들은 이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가 유량 제어가 아닌 온도 제어하면 복산 난방으로 바로 적용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부터 설명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조금 복산 난방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훨씬 더 1차 측과 2차 측의 펌프가 싸우지 않고 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복합적인 도면이라고 보셔야 돼요. 1차 측, 2차 측 분리, 인접한 WT, 믹싱 밸브. 이 인접한 WT를 잘 안 받아줘. 그리고 이걸 어디다 놔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수분배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그 삼양 시스템 그룹 자료에 수분배기라는 게 있어요. 칼리피 자료에도 잘 나와 있어요. 이 수분배기가 바로 1차 측 펌프와 2차 측 펌프가 싸우지 않고 유량이 제대로 배분되는 유량의 분리, 1차 측 펌프와 2차 측의 유량의 분리, 마이크로버블의 에어 처리, 이물질 배출, 이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수배관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 처리하지 않고 이렇게 인접한 WT 이렇게 하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수분배기를 제한해 주죠. 건설사에 잘 빼려고 그래요. 이거 뭐냐, 뭐 듣도 보도 못한 이거 뭐이냐? 이 안에 무슨 특별한 메커니즘이 있냐? 아니에요. 물들이 진해가 과압이 걸리면 과압이 걸린 대로, 진공이 걸리면 진공이 걸린 대로
여기서 해결하는 거예요. 기존의 배관 사이즈보다 충분한 용적을 가지고 유속이 한번 확 느려지는 공간을 통해서 이물질도 배출하고 에어도 배출하고 유량이 싸우면 처음에는 2차 측에서 물이 다 필요하면 쑥 지나가겠죠? 아까 인접한 WT에서 그냥 쑥 지나가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2차 측에서 물이 조금 필요해요. 남는 물은 돌아갑니다. 그런 건 어떻게 된 거예요? 남는 물은 가고 2차 측에서 필요한 물만 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가 뭐 물이 필요 없어요. 여기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만 뺑뺑이 돌잖아요. 그러면 1차 측 물이 필요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 배관에서 보면 얘가 안 와도 돼요. 1차 측 물이 필요 없어요. 일로 가서요. 원래 일로 가야 되는 게 여기만 돌아요. 그런 식으로 인접한 WT 기능과 다 공기 배출, 스트레이너, 인접한 W를 하나로 합치면 수음들이 간다. 이거는 다 자료에 있어요. 아까 그럼 그 소프라기 리폼 어떻게 해야 되죠? 병렬 방법이 있어요. 이 병렬 방법, 이 2차 측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얘는 또 막 싸울 거 아니에요? 얘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딱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 개가 가도 안 싸우고요. 얘가 가도 안 싸워요. 이런 수배관들을 제안해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들이 선구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수배관 시스템에 혁신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무엇이나 아까 전에 저 프라이머리 펌프 같은 경우는 네. 그 메인 그 2차적 펌프 전까지 계속 순환만 계속 시켜주는 정도고 델타티만 가지고 있으면서 순환하는 겁니다. 필요 없으면 인버터 이제 인자가 간단해졌어요. 내가 델타티와 돌아와서 물이 필요 없어? 물 필요 안 주시면 이 정도만 하면 움직여요. 그러면 인버터가 아주 심플